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려는 주제는 이런 주제가 제 채널에 맞을까 안 맞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남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이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오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죠. 남자들한테는. 원래는 제가 제 채널을 좀 건전하게, 좀 깨끗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앞으로는 그 주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제가 중남미에서 생활했던 얘기들을, 좀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영상들도 지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채널 뭐 완전히 더럽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예전에 좀 건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주제에서 조금 더 주제의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제와 관련돼서 이쪽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하고 그쪽에 업종이 중남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부득이하게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땐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주의를 하세요. 왜냐면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쪽 애들 분위기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한국 사람보다는 이렇게 주의하는 게 몸에 뱄어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 여행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우선 영상을 혹시 여성분들 보시면은 뭐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성분들이 주의를 요하는 내용들이니까 자, 한번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운영되는 형태는 나이트클럽이나 바의 형태죠. 이제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가기에는 그래도 중류층 이상 쪽에 그런 데를 가셔야 돼요. 왜냐면 치안 때문에. 왜냐면 허접한 데 가셨다가는 그 이상한 애들 많거든요. 뭐 마약한 애들도 있고 뭐. 그래도 최소한 중류층 이상. 좀 약간 고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중류층 정도로 가실 때는 이제 현지인하고 같이 가는 게 좋고, 누군가 그쪽 지역을 잘 아는 사람하고,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이제 그냥 집같이 생겼어요. 그냥 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있고, 이제 그런 영업을 하죠. 그게 이제 일종의 한국에서는 그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런 데를 이제 까사세라다라고 그래요. 까사세라다. 그러니까 닫힌 집. 그런 쪽의 형태가 있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중류층 정도 되는 애들이 가요. 그 현지에 중류층 애들 정도 되는 애들이 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형태는 한국에서 말하는 콜. 전화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든지 호텔로 오라고 그러든지 하는 콜 형태가 있겠죠. 이제 그런 형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요 영상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가 있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형태는 한국에 옛날에 그 집창촌 같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형태하고 좀 달라요. 근데 좀 다른데 그런 식인데 호텔을 끼고 그 호텔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형태는 이제 길거리. 길거리에 쭉 이제 어떤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나 니카라과나 이런 나라들 보면 한 거리 자체가 뭐 베네수엘라도 그랬어요. 그 한 거리 자체가 그냥 그런 애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창문 열고 이제 내고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주의해야 될 게 그 골목마다 진짜 여자가 있는 데가 있고 남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남자라는 게 뭔지 알죠? 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종류의 형태가 중남미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종류로 말씀드리는 게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쟤 저런데 맨날 돌아다녔나 보다 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들은 얘기를 다 종합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는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권장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중남미 한국인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당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당했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비디오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있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5가지 종류가 한 지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 제가 권장하는 것 같으니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특이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종류별로 이렇게 위치가 분산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남미 여행 오셨다 보면 이제 한 길거리 자체가 그들이 쫙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거리 자체도 위험하고, 뭐, 물론 보통 차 타고 가면서 창문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고를 하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약을 하는 애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주머니에서 총을 꺼낼 수도 있고, 칼을 꺼낼 수도 있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지도 마시고, 그런 애들하고 접촉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현지에 오래 사는 사람들도 그런 데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막말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뭐 택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고 뭐 그랬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없어요. 밤에 얼뜻 뭐 약간 술 취하면은. 거기는 여자 거리, 남자 거리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가지 마시고 거기는. 두 번째로 진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가끔 한국인들이 그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라는 게 뭔지 아시죠? 관계할 때 꼭 사용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여기 애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 자주 봤어요. 그걸 사용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사용하셔야 돼요. 안 가시더라도 혹시 내 영상을 보고 가지 말아야 했는데 술 먹고 혹시 잠깐 마시 가가지고 가시더라도 절대로 꼭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위험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그럼 혹시 하다못해 바를 가시든지 뭐 갈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그런 경우에 가실 때에도 지갑이나 핸드폰은 절대 그 안에서 꺼내지시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가시기 전에 일정 금액의 돈을 주머니에다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지갑하고 핸드폰은 될 수 있으면은 자크가 있는 주머니에다가 넣어두세요. 왜냐면 그런 데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또 핸드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데서는 꼭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자크 있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하시고 돈을 일부 좀 꺼내놓고 주머니에다 꺼내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꺼내주세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돈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지갑에다 조금만 넣어놓든지 돈을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주의사항이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대부분 안 그러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을 이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절대로 집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있을 때도 집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데려오게 되면은 그런 애들은 꼭 뭔가를 가져가요. 뭐 지갑을 가져가든 시계를 가져가든 뭐 집에 있는 귀중품을 가져가니까 절대 집으로 데려오지 마세요. 좀 위험해요.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집에 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갔는데 보니까 시계가 없어지고 뭐 지갑이 없어지고 뭐 귀중품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아예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 문을 잠가버려요. 잠가버리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 하면은 이 남자가 승인을 해줘야 나가는 호텔이 있어요. 왜냐면은 갔다가 새벽에 지갑을 들고 나간다든지 뭐 귀중품을 빼가고 가지 나가든지 너 돈만 빼가지고 도망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런 호텔이 있어요. 남자가 승인 안 해주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쪽 여자가 부르는 택시, 그 애들이 부르는 택시,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하고 이 애하고 아는 경우
그런 택시는 될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사하고 야구 짜고 무슨 일이 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 내가 택시를 어떻게 잡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그런 데 보면 이제 길 밖에 택시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될 수 있으면 아는 택시 아니면 안 타는 게 좋은데, 그래도 혹시 택시를 탔다. 그러면 택시 안에서 기사가 뭐 음료수를 주거나 그런 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 케이스는 뭐 제가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됐을지를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가서 실수로 술 마시고 실수로 불렀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혹시 걔네들이 와서 그 호텔에서 커피를 타주거나 음료수를 타줄 때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먹던 음료수를 마시세요. 왜냐면은 제가 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들은 케이스인데, 이 여자애가 굉장히 막 살랑살랑 잘해주면서, 마침 또 커피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화장실 간 사이에 커피를 한 잔 타놨대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주면서 커피 마시라고 줘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살랑살랑 되고 애교도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좀 마셨어요. 근데 마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픽 가더래요. 그 약을 탄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지갑 다 털리고, 여권은 안 가져갔대요. 지갑 다 털리고, 핸드폰 가져가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죠. 한 7, 800불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가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걸 여행 오셨었어요. 여행을 오셨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한다고 그러면 그 여행 기간도 이 기간 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택도 없죠. 신고하면 오히려 더 귀찮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뭐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잊어버리는 수밖에.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게 그래도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뭐냐면, 걔는 프로페셔널이라 이거예요. 프로페셔널. 왜냐? 돈만 가져가고 핸드폰 가져가고 여권은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약을 정량을 딱 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죠. 근데 만약에 어수룩한 애들이 약 정량 안 타고 그냥 용량 그냥 모르고 그냥 확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그 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민감한 사람들은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뭐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몸에 치명상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걔는 프로페셔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량만 넣고 딱 돈만 가져가고 핸드폰 가져가고 여권을 안 가져갔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많고, 한국에 비해서 그런 쪽 유흥 문화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한국은 막 그런 데 단속이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법인데, 그런데 그걸 다 묵인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콜에서 부르는 애들도 신문 광고에 나요. 한국은 신문 광고 못 나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나라는 그거 신문 광고를 허락을 해줘요. 일부 나라에서는 신문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신문에도 콜에서 부르는 애들이 그런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신문에. 그만큼 여기가, 중남미가 더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요점은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가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는데, 가라가 아니고, 그런 종류가 있어서 빠지기 쉬우니까, 이런 위험한 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한 것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좋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를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은 아는 분하고 가시고, 그리고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꼭 잊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 오신 분들은 남미 모르고 왔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제가 중남미에 있었던 일들을 꼭 알아둬야 될 거, 아니면 재미난 일들, 중남미 제가 거기서 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뭐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